안녕하세요, 간차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오후장 막판에 크게 급등하면서 2700포인트도 돌파했고 오늘은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만 해도 저는 영상을 두 번 나눠서 찍거든요. 보통 2시 전에 이때 한번 촬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었고 또 삼성전자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한번 찍고 나니까 또 크게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만 감안해서 보시고요.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괜찮았었고 또 코스닥도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상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오늘은 금융주가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기아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현대차는 또 파란불이 들어왔죠. 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시장 중심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강한 낙폭이 나왔었던 HLB도 오랜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일단 당일 추이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고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에서 장 막판에 1시간을 남겨두고 집중적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일도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지만 이 종목의 수급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7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기관은 오랜만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코스피하고 수급이 비슷했었겠죠.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을 것이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5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났었던 삼성 SDI, 또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죠.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렇게 수급이 좋지 못했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현대일렉트릭,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HL만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1% 상승이 있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7%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고 반도체 지수가 1.8%의 급등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종가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쌍봉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또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그쪽이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장 대장주는 단연코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더라고요. 국내로 비교하자면 현충일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로 보면 선물지수 흐름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개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스닥 선물지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플러스 0.3%, 대만은 1%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죠. 자, 그동안 역사상 수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이 두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완전히 나뉘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1.4%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하이닉스는 3% 이상의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7% 이상의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댓글도 보면 아마 삼성전자를 욕하는 댓글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수년 동안의 삼성전자 주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그럴 때 매수하면 손해보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과거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좋지 않죠.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슈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오늘까지 주가에 굉장히 흔들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마저 이탈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것은 일단은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또는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팔고 그럴 목적으로 매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몇 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요. 또 이 종목은 철저하게 제가 주봉을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난번에 선을 그었었던 이 검은색 추세선 제가 한 번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4% 하락과 함께 정확하게 그 추세 라인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가가 오른 속도에 있어서도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일봉상으로 볼 때 21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또 어떤 종목은 11선 내지는 61선 그 종목만의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주봉상의 이 추세 라인에 따라서 항상 그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제가 지금 구간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던 만큼 살짝 다시 깨고 내려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이슈는 절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업황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엔비디아발 노이즈가 있다고 해도 반도체 업황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다면 굉장히 시장을 어둡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업황이라든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보다는 업황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테스트라는 것도 결국은 금리 인하 문제처럼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하이닉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삼성전자에서도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굉장한 수급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에서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삼성전자로 향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조금은 참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때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주가 자체도 하루 만에 거의 6%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하이닉스는 장중에 4%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오히려 주가가 역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계속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갈아타자 그 전략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다면 굳이 우리가 한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같은 포트 내에서 두 종목의 비중을 조금은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길게 내다볼 수만 있다면 지금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는 수급들 있죠. 그 수급들이 지난 3월 20일처럼 자 이때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뒤바뀌는 흐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도 우리가 대비를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에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품을 한 곳에서만 가져오면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2개, 3개 그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함에 따라서 서로 간의 경쟁을 시킬 수가 있고 가격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엔비디아에서 HBM을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두 곳만 운영을 한다는 것도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도가 하이닉스로 많이 쏠려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의 테스트가 머지않아 임박했다 또는 통과했다 이런 이슈만 나온다고 하면 지난 3월 20일 날의 주가의 흐름,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반대로 SK하이닉스의 급락, 이런 교차되는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점을 대비할 때지 무리하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 모두 팔고 나서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것은 오히려 엇박자가 생길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봤고
내용이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오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원전 관련주에 굉장히 강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설비를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때문에 모처럼 크게 강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설비를 수주했고 규모는 약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강한 상승과 함께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강세름이 나왔었고 또 원전은 사실 한 가지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AI 산업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확장됨에 따라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장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원전 관련주가 국내 전선 관련주만큼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다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원전 관련주의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는 엔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국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의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되었다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15년에 진행이 되었고 거의 9년 만에 2단계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은 정상화됨에 따라서 엔터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났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여행 산업들 이런 관련주들도 정책 모멘텀에 따라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원전 관련주 그리고 한중 관계 정상화에 따른 관련 산업들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물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시고요. 또 내일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